연금저축계좌, 흔히 연말정산용으로 많이 만드시죠? 하지만 이 계좌가 어떤 게 좋은지,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지, 또한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는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란 무엇일까요? 연금저축계좌는 우선 개인이 노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드는 장기저축성 상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도 개설이 가능하죠. 연금저축계좌의 핵심은 세금 부과 시점을 미래로 밀어주는 바로 이 과세 이연 효과가 있는데요. 세금을 나중에 내기 때문에 이것이 복리효과와 결합이 되면 장기 투자 성과에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연금제도의 역사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 24년 6월부터 시작됐던 구개인연금저축이라는 계좌가 있습니다. 이 계좌는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를 해줬었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과거에 구개인연금저축을 아직도 보유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해지하지 말고 연금을 비과세로 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행 연금저축계좌는 2013년 3월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세액공제가 연 600, 그리고 IRP까지 합해 세액공제 받으실 경우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시 연령대별로 저율 과세가 되게 됩니다. 이 연금저축계좌에서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ETF나 펀드, 다양한 상품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 연금저축계좌가 왜 세금에서 유리한지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해외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로 투자할 경우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세로 15.4%가 과세됩니다. 이게 싫어서 해외에 상장된 ETF나 주식을 직접 매매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연에 250만 원을 공제한 이후 29%를 내게 되죠. 그리고 두 계좌 모두 ETF나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15.4%의 과세도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 거래하실 때 매매 차익과 이런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제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서 큰 차이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연금저축계좌에 1년에 얼마씩 납입할 수 있을까요? 개인은 모든 금융기관에 합해서 연금저축과 IRP 합산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연금저축의 600, 그리고 나머지 300은 IRP에 납입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연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해서 세제 혜택을 누려보는 것도 전략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기관이 급여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는 16.5%, 그리고 5,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부분이고요. 아, 최대 예상 환급액은 5,500만 원 이하 소득 구간에서는 148만 5천 원, 5,500만 원 초과한 급여를 받는 사람 같은 경우는 118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을 수령할 때는 어떤 세금을 내게 될까요? 바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55세 이후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70세 미만의 경우 5.5%, 70에서 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로 연령에 따라 세율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넘어갈 경우 종합과세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2024년부터는 분리과세 16.5%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유불리를 따져서 종합과세로 낼지 분리과세로 선택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연금저축계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좌를 여러 계좌로 쪼개서 운용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 계좌가 하나일 경우에 혹시라도 모를 목돈을 사용할 경우에 기존에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 16.5%를 과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좌를 예를 들어 A, B, C 계좌로 나눠놨을 경우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특정 한 계좌에서만 세금을 부과받고 그리고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간 해지할 일이 없다 할 경우에도 A 계좌는 55세에서 65세까지의 집중 수령용 계좌로 해서 국민연금 받기 전에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용도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B 계좌는 6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과 함께 수령하는 계좌, 그리고 C 계좌는 80세 이후 의료비나 간병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연령대별 수령 전략을 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목돈 사용, 그리고 연령대별 계좌 구분을 위해서라도 쪼개기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세액 공제가 가능한 IRP와 연금저축,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IRP는 현재 법적으로 자산의 30% 이상을 안전자산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향후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특히 주식형 자산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적 투자장이라면 연금저축 계좌를 먼저 운영하시는 분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IRP 계좌는 최근에는 비대면 계좌 시 좀 면제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계좌 관리 및 운용 수수료가 일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불리한 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연금저축은 ETF가 아니라 펀드로 운용을 할 경우 낮은 금리로 펀드 담보 대출도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세 계좌로 IS 계좌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IS 계좌를 무조건 장기로 두시기보다는 3년마다 풍차 돌리기를 이용해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는 방법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IS에는 3년의 의무가입 기간이 지나면 비과세가 되게 되는데 이 시기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할 경우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년마다 IS를 연금저축을 이체하면서 또 다른 IS를 만들고 하는 전략이 투자자에겐 유리합니다. 그러면 연금을 인출할 때 어떤 자산부터 먼저 인출해야 할까요? 당연히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서 납입한 금액은 인출할 때도 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받으셔야겠죠?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나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 그리고 기타 소득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뒤늦게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개 이상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인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지만 때론 복잡한 연금저축계좌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 되셨죠? 이 연금저축계좌 꼭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 되시겠지만 각자의 투자 목적에 맞는 연금저축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장기 투자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연금저축계좌에서 어떤 ETF를 투자하시면 좋을지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작성에 큰 도움이 되니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밤에 듣는 ETF였습니다. 감사합니다.